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조금 전 오전 10시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방송이 있었습니다. 27분간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치 이야기는 일절 언급이 없었고,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보면은 수치의 나열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휘황한 그런 어떤 말의 성찬입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쭉 있었고, 전반적 느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020년 1월 7일에 있었던 신년사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흔한 이야기로 기운이 빠지고, 그리고 굉장히 자세를 낮추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었습니다. 당초 많은 사람들이 일견 살짝 기대했던 것이 세간에 지금 1월 연초부터 우리 정치권을 휘몰아치고 있는 바로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추상적인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다가 가졌습니다마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쭉 우선 보니까 왜 우선 지난해 1월 7일 그래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신년사를 갖고 곧 이어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마는, 올해는 1월 11일 되어서야, 즉 새해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나서야 신년사를 했을까. 그리고 신년사 발표를 하겠다는 것을 지난 금요일 1월 8일 강민석 대변인이 발표했거든요. 마침 보니까 그 즈음에서 1월 5일부터 5, 6, 7, 8, 9, 10 해서 엿새 동안 북한에서 제8차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노동당 대회. 그러니까 그것과 어떻게 보면 좀 중첩되는 것을 피하려 했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왜냐하니까 일체 언급이 없는, 정치에 관한 일체 언급이 없는 가운데 후단 부분 가면은 올해 2021년이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 되는 해이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지난주에 있었던 북한 노동당 당대회에서 보면 대남 메시지를 갖다가 김정은이 준 부분에 대한 일종의 답변 형태의 대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월 11일로 북한 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북한 당대회의 입장 표명을 보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코드를 맞추겠다 하는 그런 어떤 보관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주목할 대목은 한 두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첫, 모두의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 하는 이야기는 마치 출래불사춘, 봄은 왔을 때 봄은 아직 오지 않았구나, 봄 같지 않구나 하는 이야기와 같이 어떻게 보면 조금 스스로를 갖다가 로우키라고 그러죠. 자세를 바싹 낮추는 그런 키워드로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 시적인 문구를 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키워드는 2020년 신년사 키워드는 마침 지난해 뭐가 있었습니까? 4.15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0년 지난해 1월 초 신년사를 발표할 그 즈음에 그 당시의 분위기는 솔직히 말해서 2019년에 있었던 조국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을 때입니다. 화가 나 있을 때 그런 분위기에서 4월 총선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히 그 당시에 조국 사태 이후에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었고, 당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죠. 미래통합당이 웬만하면은 아주 일당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바로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가운데 지난해 그 키워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과감한 변화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 대한민국 국민들을 화나게 한 결정적인 것이 조국 사태, 바로 반칙과 특권이었거든요. 근데 참 보면 흔한 이야기로 남의 이야기하듯이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도전적인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한 반면에, 올해는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 이야기하면서 올해 2021년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회복과 도약 그리고 포용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갖다 제시했습니다. 회복, 빨리 코로나 1년 동안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 전체를 짓눌렀던 그와 같은 코로나의 1년에서 빨리 회복되고 또 도약의 한 해를 만들자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죠. 그러면서 또 하나를 더 보탠 것이 포용입니다. 그래서 포용이 혹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상징하는 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늘 대한민국을 갖다 둘로 쪼개놓고 그 쪼갠 가운데 분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포용하겠다 하는 뜻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포용은 지난해에도 이 포용을 얘기했었습니다. 이 포용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포용이란 뭐냐 하니까 소득 격차, 계층 격차를 갖다가 국가의 힘을 통해서 줄이겠다 하는 것이 포용의 핵심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5년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포용이라는 둘이 뭉수리한 그런 키워드를 내걸면서 결국 사회주의적 정책을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자기 진영의 논리를 갖다가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굉장히 섬찟한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둠의 끝이 보인다. 왜냐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한 초기부터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꽉 모든 것이 숨통이 막히는 그 순간까지 이따금씩 이제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 이제는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역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끝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듣는 순간 대통령의 한 말씀에 희망을 갖기보다는 어둠의 끝이 보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 이야기에 한 말에 오히려 섬찟함 뭔가 또 다른 역풍이 불지 않을까 라는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이 유독 저만의 생각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여전히 2월달 코로나 백신 이제 접종 시작하겠다 하는 이야기였고 전 국민을 무료 접종하겠다. 결국 또 보면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지난해 4.15 총선 즈음하여 코로나 사태에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비상의 카드로 내밀었던 것이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전 국민 전 가구 긴급 재난지원금 급여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백신 2월부터 시작하는데 전 국민을 무료로 접종하겠다. 이 또한 보면은 아마 4월 7일 있게 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보면 처음에 2월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한다 하면은 처음에 의료진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람들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은 한 3, 4월쯤 되면은 보면 어쨌든 대도시 중심으로 무료 접종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 인구가 대략 한 1000만 가까이 되고 부산시가 한 330만 됩니다. 전체 대한민국 인구가 한 5천만 되니까 5천만 중에 한 1300만 그러니까 얼추 4분의 1쯤 되겠죠. 4분의 1쯤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단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보궐선거 앞두고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 경제 부분 가면은 상당히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의 신년사가 되었던 또 보면은 국회에서는 시정연설이 되었던 항상 보면서 답답했던 것이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원래 대통령 연설문 그렇게 만들거든요. 큰 얼개를 정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처가 써온 것을 갖다 압축해서 하는 이야기로 핵심만 땁니다. 숫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3분기 지난해 3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다음에 무슨 우리가 선박 수준은 다시 1위를 회복했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나름대로 민간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올 상반기 이전에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장황한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즉 이 행정부 관료들, 경제 관료들이 촘촘하게 보고서 쓴 걸 나름대로 압축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원고를 갖다가 프롬프터를 통해서 읽으면서도 계속 버벅거립니다. 당연히 버벅거릴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무슨 이상한 영어 압축 단어를 써가면서 계속 헷갈리는 얘기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안말에도 연말에 한번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한 보도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올 2021년은 탈정치, 탈여의도, 탈정치하고 정책에 매진하겠다. 그래서 비서실장도 정치형 비서실장이 아니라 정책형 비서실장인 유영민 비서실장을 그다음에 이번에 신임 비서실장 쓴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그런 거 없다라고 부인했었습니다만, 오늘 쭉 27분간의 신년사를 보면 정치 이야기 일절 없고 정책 이야기만 그야말로 밑에 관료들이 써준 대로 종알종알 읽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올 한 해가 나름 보면 본인은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화두는 던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성과를 갖다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 물론 신년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신년사 이후에 그 다음 날이던가요, 신년 기자회견 같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가지면서 그때 나왔던 그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부동산 하나만은 확실하게 잡겠다. 부동산 하나만은 확실하게 잡을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1년 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에 어떤 그런 불편함을 들여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바싹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던 것이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보급할 때니 괜히 쓸데없이 집까지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기본 부동산 정책의 스탠스였습니다. 이른바 불로소득 방지, 투기 억제, 그다음에 투기 척결 이런 것이었는데, 오늘은 주택의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 이 공급의 확대라는 것이 과연 민간 영역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주장하는 대로 또 좌파 정권이 주장하는 대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서 사실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것, 즉 13평 아파트에 4명이 살기도 충분하잖아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보다 아마 이번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확정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신년 기자회견이 있겠죠.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문제,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일본하고 다시 또 비틀어지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암주하고 있는 그 일본 자산 현금화 문제에 대해서 승소를 갖다 얼마 전이죠.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나고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새로 출범하는 그와 같은 어떤 변화되는 그런 국제 정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30년 전 유엔 동시 가입했다 남북이. 그리고 그러면서 남북이 앞으로도 코로나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고 언제든 어디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사실 김정은은 노동당 8차 대회, 8차 노동당 당대회 거기에 본인의 육성을 갖다 통해서 나와서 그 내용은 이런 게 있어요. 남조선 당국은 이른바 근본적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코로나 협력이니 뭐니
이런 어떤 지역적 문제 갖고 이른바 흔한 얘기로 꼬리가 몸통으로 흔들려 하는데 그것을 과감히 배제하고 너희들이 남과 북 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서 얼마나 이행하느냐. 그 남과 북의 남과 북의 이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2000년에 6.15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2007년에 14 남북 합의, 그다음에 2019년이죠 9.19 남북 합의 등등에 보면 우리가 마구잡이를 퍼주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또 우리는 다 손 내려놓고 북한에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방어 테스트 다 내려놓겠다, 얼추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에 있어서 그런 본질적 문제를 갖고 무슨 코로나 협력이니 이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니 이런 거 갖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마라 하는 것이 김정은의 답이었다면은 오늘 문재인의 거기에 대한 대답은 코로나 협력 계속할 수 있다. 또 언제든 어디서든 대화하고 싶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또다시 이제 수미 상관이라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올해 2021년을 회복과 도약과 포용의 한 해가 되기를 갖다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물론 회복하고 도약하고 좋죠. 그러나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포용이라는 것이 기존에 자신이 취해왔던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 즉 민간 영역의 창의성, 자율성을 갖다가 여전히 억제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라면은 회복과 도약을 갖다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마디로 27분간 사실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두 가지. 첫째는 바싹 자세를 낮추었다. 그다음에 자신 없는 정치 얘기 잘못 꺼냈다가 나중에 후폭풍이 클 듯하니까 국민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그야말로 100페이지를 한 줄로 줄이는 그 관료들이 쓴 그와 같은 어떻게 휴양하고 어떻게 보면 좀 조금 그저 몽환적인 그런 숫자, 수치, 그 꿈의 나열에 불과했다. 그것이 오늘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